예측 데이터를 이 옆에다가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4학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합격 예상 컷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제가 추천 전형 지원할 때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학교가 진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 일명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있어요. 서울 캠퍼스 10명, 글로벌 캠퍼스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 같은 경우는 빨리 학교로 전화를 해야겠죠. 저 추천 인원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보통 현역 아이들 중심으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학교에다가 나중에 알아보게 되는 거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교과 100%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가 들어가고 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총 200점 만점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자, 여기에서 체크사항 하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외대가 3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입결 데이터 갖고 분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다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200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이 들어갑니다.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들어가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들어가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비중이 좀 있고요.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빡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캠퍼스 일명 인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이 하나만 들어가요. 그리고 과탐본 아이들도 넘어올 수 있어요. 교차가 가능하긴 한데 보시면 두 개 합 4입니다. 대박 겁나 높아. 둘둘이에요. 둘둘. 이해가시죠? 그러면 둘둘이면 생각보다 최저를 못 맞춰갖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대는 계산법이 특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생각보다 뒤로 많이 빠지지 않아요. 점수가 외대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균 컷 되셔야지 지원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이번 년에 수능이 생각보다 최저를 맞춰오는 아이들이 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두 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에 대한 부분의 난이도적인 부분이 요 등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충족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얘네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과목에 3등급만 나오시면 됩니다. 한 과목에 3등급만 나오면 돼요. 누구도? 자연계도.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하나만 3등급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족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아이들은 최저로 못 맞춰온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좋죠. 자, 그러면 서울캠과 글로벌캠 같은 경우는 최저를 충족해오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등급도 생각보다 약간 좀 벌어져 있는데, 자, 아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좀 교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인문계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자연계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보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등급 갖고 합니다. 우리 성적표 옆에 보시면 등급 나오죠. 뭐 영어가 2등급이에요. 뭐 수학이 3등급이에요. 옆에 나와 있는 그 등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등급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환산 점수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점수를 봐요. 쉽게 말해갖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90점인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3등급이 떴잖아요. 그러면 요 3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90점 가지고 환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90점 갖고 1등급을 만들어줘요. 이게 외대예요. 그러니까 외대는 등급에 대한 것도 계산하지만 원점수 가지고 등급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둘 중에 높은 걸로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특목고 아이들 때문에. 외고와 국제고 아이들을 땡겨와야겠거든요. 외고 아이들은 90점 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등급이 막 3, 4등급이 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땡기려면 원점수를 가지고 환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저가 둘둘 걸려 있지만 저 아이들로 인해 갖고 빠지는 데에다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솔직히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을 가지고 합니다. 1등급 아이들이 200점인 거예요. 그런데 몇 점이 나오면, 90점 이상이 나오면 그 아이를 1등급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85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2등급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0점으로 왕창 다 깔고 오는 아이들이 있겠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올 90으로 다 깔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80점짜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원점수를 통해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입결이 되게 높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고대급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환산 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이나 이 원점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가지고 하는데 웬만하면 A를 다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금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측 등급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학년 학과별로 합격자 예측 등급을 했는데요. 왼쪽에 영미문화나 행정학과 쪽이 인기학과고요. 오른쪽에 몽골이나 독일 교육이 좀 비인기과입니다. 외대는 학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언어적인 부분, 제3외국어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과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학과들마다의 점수가 좀 벌어지는데 요게 좀 그룹으로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영미문화나 행정학과나 그 유명한 LT, 그죠? LT, LD는요, 네, 엄청납니다. 자, 그랬을 때, 영미문화나 행정학과가 아이들의 예상을 등급으로 만들었을 때 한 1.2등급. 그리고 LD, LT, LD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 1.08 정도 나옵니다. 엄청 높죠. 왜? 90점대로 다 만든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몽골이나 독일 이쪽이 한 1.5에서 1.6등급 정도 라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상 등급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보기가 편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198점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등급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긁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인지과학이나 반도체공학, 스포츠산업 여기가 좀 인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산업공학, 전자물리학과 이쪽이 좀 비인기과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학과들마다의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언어인지 같은 경우는 한 2.12 정도 되고요.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는 한 1.9.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포츠과학이나 스포츠산업 쪽으로 외대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좋은 학과거든요. 이쪽 라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 1.5등급 생각보다 되게 높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나 산업공학과나 전자물리 같은 경우는 한 2점 등급대 중후반. 근데 완전히 후반으로 빠질 수는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한 2.8 정도 되고요. 산업공학과는 한 2.4에서 한 2.5 정도, 전자물리 같은 경우도 한 2.6에서 2.7 정도 이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나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죠? 등급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수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나 등급을 보여드린 거고요. 진짜 할 때는 환산 점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산 점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저희 컨쇼가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컨쇼 에두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저희 컨쇼 에두 홈페이지에 오시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무료 서비스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존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맨 꼭대기에다가 2024학년 한국외대 교과 환산 점수 계산기를 올려드렸습니다. 클릭해볼게요. 환산 점수 계산기를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환산 점수 계산기인데 여기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환산 점수 계산기가 나오고요. 여기 파란색 음영에다가 과목과 단위수 그리고 원점수와 등급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면요. 아래쪽에 뭐가 뜨냐면 우리 아이 인문계 자연계로 환산 점수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 환산 점수 갖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 대신 싹 다 계산해가지고 작년 데이터와 이번 시즌 2024의 모든 사회 현상을 다 반영해가지고 예측 데이터를 이 옆에다가 200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ERT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99.1입니다. 이게 안정권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LDLT 제가 인기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네는 1.1등급대거든요. 1.17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200점 만점에 안정권 점수가 LD가 199.9입니다. 그리고 198.8이 적정 라인이고요. 198.6 정도가 이제 도전권을 형성할 것 같아요. 적정권과 도전권이 점수가 뒤로 많이 안 빠지는데요. 이번 시즌 수능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을 다 반영해서 빠지는 데이터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외대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돌려보세요.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또 올라갈 학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서강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두 학교는 저희가 무료로 올려드리고요. 나머지는 수시 교과혁명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서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